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비인간적인 감정을 찾아서 심리 조종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죄의식이나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질병, 죽음, 사고 등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나 새 생명의 탄생, 흥겨운 잔치 등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도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 심지어 인간적인 온기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온갖 경사스러운 자리를 일부러 망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 정말로 정없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기도 한다. 심리 조종자들은 100% 비인간적이다. 여러분이 따뜻하고 물러터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주려는 인간다움이 그들이 지닐 수 있는 유일한 인간다움이다. 여러분은 도처에서 돌봐주어야 할 새끼 고양이들을 발견한다. 파충류 같은 인간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의 비인간성이 아무리 충격적일지라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대가를 치러야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터이니 함정에 빠진 기분이 드는가? 심리 조정자는 여러분이 자기 의사로는 하지 않을 일을 시키면서 반대로 여러분의 개인 활동은 못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그 사람 비위를 맞춰주려고 혹은 그 사람이 닥달하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양보를 한다. 조금 더 지나서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양보를 한다. 포기와 단념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여러분은 자기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의욕이나 자발성을 잃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주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이 든다. 요컨대 그 사람 반응이 겁나서 감히 나다운 모습으로 살지도 못하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도 못할 것이다. 자, 어떤가?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비밀인데 말해주는 거야. 난 신경 안 써. 당신한테도. 당신은 날 사랑하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당신을 원하긴 하지만 비밀인데 말해주는 거야. 난 당신을 통해 날 사랑해. 애무를 원한다면 내 곁에 머물지 마. 난 아니니까. 내 사랑엔 감정이 없어. 비밀인데 말해주는 거야. 난 당신을 통해 날 사랑해. 그래도 무릎 꿇고 날 사랑해줘. 난 그런 거 환장하니까. 하지만 당신하고 나 사이니까 고백하는 건데 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무릎 꿇고 날 사랑해줘. 난 그런 거 환장하니까. 혹시 겁이 난다면 이렇게 생각해. 나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부 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은 날 사랑하지. 난 게임을 해. 난 다 잊어버리지. 비밀인데 말해주는 거야. 난 늘 당신을 통해 나만 사랑해. 당신은 울면서 반항하지. 조용히 해. 당신은 날 사랑하지. 난 아니야. 날 위해 당신을 원할 뿐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당신, 난 신경 안 써.
안 됐지만 할 수 없어. 무릎 꿇고 날 사랑해줘. 난 그런 거 환장하니까. 절대로 잊지 마. 난 게임하는 거야. 당신을 상대로, 당신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했던 거야. 안 됐지만 할 수 없어. 나를 사랑해줘. 비밀인데 말해주는 거야. 난 당신을 통해 날 사랑해. 난 신경 안 써. 당신한테도 당신은 날 사랑하지. 하지만 난 아냐. 당신을 원하긴 하지만 비밀인데 말해주는 거야. 난 당신을 통해 날 사랑해. 애무를 원한다면 내 곁에 머물지 마. 난 아니니까. 내 사랑엔 감정이 없어. 비밀인데 말해주는 거야. 생각이 많은 사람은 왜 목표물이 될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심리 조종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심리 조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생각이 너무 많은 두뇌가 어떤 면에서 심리 조종자들이 눈독 들이는 횡재가 되는지 설명할까 한다. 우리는 앞서 일반적인 심리 조종 기법들이 똑똑하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 하지만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타인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 먹힌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다른 신경학적, 정서적, 심리학적 이유들 때문에 사고가 복잡한 사람은 심리 지배에 더 취약하다. 타고난 신경학적 특징.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가장 두드러진 신경학적 특징은 감각 과민증과 갈래를 뻗으면 진행되는 복잡성 사유다. 주위 환경이 감각 체계를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선글라스나 귀마개를 챙기고 스카프로 코를 감싸고 창문을 열든가 히터를 켜야 한다. 연약한 척, 특별한 척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감각 과민증을 드러내라. 이와 대비되는 신경 전형인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당신은 일부러 옆자리 손님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다. 그저 감각 과민증이 잠재적 억제 결혈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공간을 장악하는 이들. 심리 조종자들은 감각을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수고 망가뜨리고 더럽힌다. 자기 물건을 사방에 늘어놓는다. 보란듯이 남의 시야를 가로막는다. 게다가 하늘을 쳐다보거나 어깨를 으쓱하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등 눈에 띄는 몸짓을 많이 하기도 한다. 세세한 것도 놓치지 않는 당신은 양탄자에 지울 수 없는 얼룩, 가장 아끼는 가구에 난 흠집, 실내 장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못생긴 물건을 도저히 못 본 채 할 수가 없다. 잠재적 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들의 꾸며낸 태도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당신이 쏟아부은 에너지를 어찌 다 헤아릴까. 심리 조종자들은 요란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켠다. 음질이나 화질이 신경에 거슬려도 개의치 않고 일부러 그러기라도 하듯 꼭 아침 기상 시각이나 당신이 겨우 눈 좀 붙이려 할 때 불쑥 전자 제품을 켠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못 들은 체하고
또 잔소리구나 하며 되레 음량을 더 키운다. 어디 당해봐라는 심보다. 심리 조종자들은 깜짝 놀랄 만큼 크게 휘파람 소리를 내고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요란하게 한숨을 쉬고 벼랑간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사람 간 떨어지게 냅다 큰 소리로 욕을 한다. 당신의 귀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당신의 코도 휴식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심리 조종자들은 돈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난방을 못하게 하거나 환기한답시고 추운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당신을 벌벌 떨게 한다. 혹은 반대로 실내 공기가 탁한데도 얼어 죽겠다고 고함을 질러 창문을 못 열게 한다.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으면 될 텐데 그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당신의 감각 공간을 장악해버린다. 이것도 최면의 한 방식이다. 주의력을 확 끌어당기거나 반대로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는 방식일 수도 있다. 심리 조종자와 한 방에 있으면 집중을 하거나 차분한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 그가 쓸데없는 정보로 당신의 감각 체계를 포화시키기 때문이다. 안 됐지만 여러분은 잠재적 억제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정보의 홍수를 피하지 못한다. 어떤 저자들은 심리 조종자들이 이렇게 감각 정보를 함부로 퍼뜨리는 이유를 과잉 자극에서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내실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 자극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할까. 심리 조종자들도 저 혼자 있을 때는 한결 차분해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은 당신이 같이 있을 때만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분다.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끼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당신을 겨냥해서 짤랑짤랑 달그락달그락 쿵쿵 소리를 내는 것이다. 업계 동료 베르나르 락행이 때로는 어린 아이가 모기보다 더 성가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아이가 부모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떼를 쓰거나 곤혹스럽게 구는 순간을 한 번쯤 보지 않았던가. 심리 조종자는 그런 아이와 똑같이 행동한다. 그 사람이 당신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감각 과민을 드러낼 때마다 별것 아닌 일로 유난 떤다는 비난을 듣는데 익숙하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 조종자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못한다. 말해봐야 심리 조종자가 조용히 할 리는 만무하지만 말이다.